유산균은 정제로 된 거 저도 매일 먹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유산균 역할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산균을 먹게 되면 위를 통과하거든요. 근데 위에는 위산이 있어요. 그 위산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입니다. 그러면 치즈는 안 죽고 내려간단 네. 말이에요? 그래,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고 짜게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짠 맛이 혈압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반쪽입니다. 반대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물박사 박의규 원장님과 우리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봤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식단에 이렇게 유행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채소 위주로 먹어라, 어떤 때는 또 유제품 위주로 먹어라, 또 어떤 때는 밥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지난 시간 얘기 들어보니까 흰 쌀밥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일단 간단한 게 흰쌀이 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밥을 적정량을 챙긴다. 그 적정량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사람들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어떤 노하우를 축적하거든요. 그게 용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밥 공기가 옛날에는 엄청 컸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은 작아졌죠. 네. 그게 왜 작아졌냐? 지금은 언제든지 뭐든지 무언가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지금 밥 공기 그 기준을 두고 약간 늘리든 약간 줄이든 그렇게 탄수화물 양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횟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회 이상이라고 3회 했어요. 이상을 네. 꼭 하시는 게 좋다. 네. 뭐 간헐적 단식, 저는 이거 정말 건강에 안 좋은 어떤 식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탄수화물의 우리 몸의 보존량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탄수화물이 절대 유지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단백질 섭취가 힘들다고 그래요.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잘 못 먹겠다 이러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대체할 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화력에 가장 중요한 거, 특히 단백질 소화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위산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기 먹을 때 소금 탁 찍어서 그렇죠. 먹나? 그러니까 내가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고기 소화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그분이 소금 섭취를 몸에 필요한 만큼 안 하고 있다. 우리가 달걀 프라이 할 때도 소금 싹 그렇죠. 넣어서 다 이유가 있군요. 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나는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고기를 덜 먹은 만큼 뭘 더 먹겠어요? 그 탄수화물 더 먹겠죠. 아니요. 뭐? 채소를 더 먹습니다. 채소? 채소 더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채소가 소화가 정말 안 됩니다. 채소는 왜 소화가 잘 안 되냐? 우리가 소화를 말하면 대부분 소화는 위에서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소는 위에서 소화시키는 영양소가 식품이 아닙니다. 채소는 어디서 소화시키냐? 대장에서 미생물이 소화시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채소가 소화가 잘 되면 채소에는 칼륨이 많거든요. 그 칼륨이 과잉된 게 정말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칼륨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정보도 네. 재밌게도 정반대 정보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뭘 짜게 먹어서 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네. 바나나나 뭐 채소나 이런 걸 먹어서 칼륨이 이 나트륨을 좀 밖으로 배출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네. 이 정보가 놀랍게도요, 생리학적으로 정반대라는 거죠. 그럼 나트륨을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칼륨을 더 먹으면 나트륨을 배출한다가 아니고요, 칼륨과 나트륨은 항상 균형 관계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증가한 만큼 당연히 나트륨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가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를 먹는다 그러면 소금을 더 먹어야 됩니다. 만약 소금을 더 먹는다 그러면 칼륨도 더 먹어야 되는, 그런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한다고. 네. 만약에 내 몸에 칼륨은 오바 증가됐어요. 근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는 게 네. 정상적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이겠습니까? 배출되면 안 되고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을 된다?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의학적인 정보가 그게 진리처럼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제 그 채소 이런 건 칼륨, 네네. 그죠? 이거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나 과일을 덜 섭취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나라 음식 식단만큼 혹시 채소 반찬이 많은 나라 하긴 경험 또 본 적 그러네. 있으세요? 김치는 기본이고 네. 깍두기도 먹고, 그죠? 그다음에 저 나물 반찬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샐러드를 먹어야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서양인들이 생각보다 샐러드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아니 햄버거 안에도 뭐 한 장, 두 장. 들어있긴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먹는 반찬에 있는 채소나 그런 뭐 과일만큼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충분하다. 저는 보통 사람이 네. 먹는 수준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네. 먹는 사람들의 채소, 과일 섭취량은 부족하지 않다. 예. 뭐가 부족하냐? 탄수화물과 그다음에 지방 단백질량이 부족하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건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 세 끼를 제대로 안 먹는 사람들은 한 번 먹을 때 과식을 하게 됩니다. 많이 먹죠. 그게 문제입니다. 과식하는 거. 또 거기도 우리가 삼겹살 1인분을 이거 한 2번, 3번 나눠서 먹으면 좋을 텐데. 우리 회식할 때 왕창. 회식할 때 망창 먹고 예. 또 한동안 안 먹어버리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오는 공급량과 소모에 이게 균형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밥은 3끼 이상은 꼭 먹어야 되지만 고기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먹어라. 그러면 요즘에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채소하고 과일식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를 거의 안 먹는 스님들이 몸이 예. 날씬하다, 뚱뚱하다? 퉁퉁하다. 그럼 채소, 과일이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스님들은 탄수화물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제한한다면 뭐 그것도 네. 다이어트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뭐 다이어트 하나가 전체 건강을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3대 영양소를 그냥 골고루 먹어라. 그 골고루 먹는 방법은 흰쌀과 지방이 풍부한 돼지고기가 가장 좋다. 그럼 어쨌든 단백질은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고기에는 달걀이 포함되어 있다. 뭐 네. 닭고기, 돼지고기 다 마찬가지다. 근데 어쨌든 이게 소화가 좀 안 된다 하면 유제품 같은 건 어때요? 유제품은 사실은 그만큼 단백질 공급이 안 됩니다. 음. 지방도 있는데 지방도 그만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고기를 먹는 게 좋다. 그리고 고기보다 우유 소화 안 되신 분들이 더 많다고.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예. 그래서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으면 또 하나의 영양소를 더 먹지 않습니까? 고기에 단백질이지 또 뭐, 지방? 지방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도 3대 영양소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지만 지방까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소고기의 지방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으면서 지방을 섭취할 때는 돼지고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가 정말 좋은 식품이다. 이게 뭐 생산 방법 이걸 너무 따지지 말고 어지간한 고기 그냥 지방이 풍부한 뭐 삼겹살 같은 거 적정량을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아까 원장님이 저 치즈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네네.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치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단백질 섭취 때문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급하고 네. 이런 분들이 대장이 그렇게 안 건강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변이 무르거나 이렇게 네. 설사를 네. 좀 자주 해요. 뭐 네. 대장 증후군, 네. 뭐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장에 미생물이 살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산균을 좀 잘 먹어주는 게 좋겠죠. 유산균은 정제로 된 거 저도 매일 먹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유산균 역할을 잘 못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산균을 먹게 되면 위를 통과하거든요. 네. 근데 위에는 위산이 있어요. 네. 그 위산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입니다. 살균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제품으로 나온 유산균들은 그 위산의 영향을 안 받도록 이렇게 캡슐에 싼다든지 코팅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 말 자체가 유산에 쉽게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치즈는 안 죽고 내려간단 네. 말이에요? 왜 그러냐? 소금의 화학식이 NaCl이잖아요. 근데 이 CL이 살균제예요. 염소가. 우리 락스가 염소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치즈에는 소금을 넣거든요. 소금 속에서 균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염소, 위산에도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 위산이 염소, 이게 네. 살균제니까. 네. 그래서 위를 잘 통과하고 위에도 아니 장에도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즈는 무슨 치즈를 먹으면 돼요? 우리 그냥 한 겹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치즈 있잖아요. 빵에 딱 넣어서 먹는 노란 치즈. 네네. 이런 걸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싱거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유럽에서 생산된 그런 일반적인 보통 뭐 치즈 만들 때 아니면 이렇게 뭐 안주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치즈 있거든요. 짭짤한 거 있어요. 그 짭짤한 치즈. 그 그죠. 치즈를 먹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하죠. 덴마크 이런 데서 넘어온 네네. 거, 유럽 거 네네. 이런 게 좋다. 약간 뭐 곰팡이도 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그런 이렇게 치즈가 좀 외국 좋다니까. 보면 이렇게 넓적한 거, 네네. 예, 그거 이렇게 썰어서 네네. 주는 거 보면 짭짤한 거, 네. 와인 먹을 때 안주로 그렇죠. 이렇게 살짝 먹고 이러는 거, 네. 그걸 먹어라. 네. 근데 요런 이제 우리가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이 건강 보조 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걸 찾잖아요. 네네. 그걸로 보충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네. 이 혀의 감각, 이게 결론은 맛이잖아요. 음. 이 맛이 뭐냐면 내 몸에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 보조제는 그냥 맛을 생각하고 먹어야 안 먹어요? 맛은 아니죠. 생각하고 안 먹죠. 네. 그럼 내 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정말 맛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당연히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아무거나 다 맛있죠. 아무거나 네, 맛있잖아요. 아무거나 맛있죠. 그 원리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양을 섭취할 때는 음식으로 섭취해라.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요리를 하잖아요. 네. 그 요리가 바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 보조식품 먹는 거는 좀 미련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주로 많이들 드시는 게 비타민 C거든요. 네네. 근데 비타민 C는 그러면 채소하고 과일로 섭취해라? 아니죠. 하나 더 먹어야 됩니다. 뭐요?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하나는 수용성. B나 C는 수용성. 네. 그다음에 비타민 A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A, D, E는 지용성입니다. 그럼 지용성은 식물에는 그렇게 안 많아요. 고기에 있는 고기에 많습니다. 아니면 생선에. 아.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비타민을 먹는 것도. 비타민 C를 먹겠다고 채소만 먹는 게 아니고 그건 미련한 짓이죠. 비타민 균을 먹으려면 네네. 골고루.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하신 요즘 유산균들도 많이 드시니까 저도 먹고 있으니까 네. 유산균은 약으로 그렇게 건강식품으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치즈 같은 걸 그렇죠. 먹어서 음식. 우리나라 뭐 아니면 소금으로 발효시킨 그런 네. 발효식품을 먹는다든지. 네. 그렇게 먹는 게 좋죠. 뭐 젓갈 같은 것도 좋은 네. 유산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식품으로 먹어라. 네, 그것이 바로 3대 영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요리. 네, 그러니까 요리에는 소금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아. 모든 게 다 이제 균형이 맞출 수 있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지식으로 통제하지 않는 요리, 본능에 충실한 요리. 그게 바로 그 재료의 맛으로 먹는 요리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맛을 책임지는 물질이 있죠.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러니까 음식은 약간이 아니고 최대한 짭짤하게 맛있게.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사 먹잖아요. 네네. 근데 사 먹는 음식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짜거나 달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짜 짠맛입니다. 그 가짜 짠맛이 뭐냐? 그게 바로 MSG 맛입니다. 조미료 맛이다. 조미료 MSG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MSG가 뭐냐면 구루탐산 나트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미온이 단맛이 있잖아요. 예. 이 단맛과 짠맛이 같이 조합이 되면 단맛도 강해지고 짠맛도 강해져요. 근데 실제로 그만큼의 염도가 아니에요. 감칠맛이라는 건 그게. 뭐 감칠맛도 있죠. 예. 근데 가장 핵심은 감칠맛보다는 짠맛이에요. 그래서 짠맛을 좀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줘요. 이 조미료가. 실제로는 그만큼의 소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조미료 맛이구나. 그래서 조미료를 먹게 되면 짜다고 느끼니까 당연히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실제로 그만큼의 소금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이 물이 몸에 들어온 소금을 더 밖으로 배출해 버려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소금을 몸에 충분히 보유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조미료 많이 먹으면요, 머리가 띵하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 수분이 배출될 만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나는 꼭 뭘 활동을 해야 돼. 그러면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아, 혈압을 올린다. 네, 그 과정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고 짜게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짠 맛이 혈압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반쪽입니다. 반대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특이 체질 아닙니까? 아닙니다. 몸의 생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소금이 밖으로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소변이거든요. 그래서 소변으로 소금을 덜 보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으면 소금이 덜 빠지도록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 호르몬이 바로 혈압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적게 먹게 하면 혈압이 그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적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올라갈 거죠. 수 있다는 거네. 그리고 그 호르몬을 혈압약으로 통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금을 지나치게 먹어서 그 자체로 혈압이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의도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간혹은 제가 이제 소금을 좀 의도적으로 더 먹으세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이 저처럼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다 보면 몸에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먹는 소금은 과잉 섭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까지 해서 우리의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소금과 곁들여서 흡수가 잘 되게끔 해라. 네.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에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단백질이 안 맞는다? 그건 아니다. 네. 적절한 소금과 섭취하면 소화력을 도울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 횟수다. 3회 이상. 3회 이상이 좋다. 만약에 3회 이하를 하신 분이라면 무의도식 하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 걱정도 없는 분들은 하루 한 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열심히 사는 그런 직장인이나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 또 소화력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식사 횟수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떤 3대 영양소의 어떤 그런 종류나 이것보다는 식사가 굉장히 강조돼야 되고 그중에서는 요리 그리고 식사 횟수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배부르게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사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식은 절대 건강에 좋은 건 근데 아니에요. 요리는 기본에 충실해서 네. 그 재료와 그 간은 소금으로 한다. 네네. 지나친 조미료를 넣지 않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 얘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필수 영양소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은 흰 밥과 지방이 풍부한 고기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다. 알겠습니다. 박의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